여러분, 수천억 원짜리 비즈니스 계약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거대한 국제 정치판에서 던지는 전략적인 한 수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규제가 뒤엉킨 혼란 속에서 HD현대가 베트남에 던진 아주 대담한 승부수,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사실 그 대부분이 배를 통해 오잖아요. 이 해운업이 바로 세계 무역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엔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약 3%.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 중에 해운업이 내뿜는 비중입니다. 에게 3%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항공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운업의 탄소 배출량이 항공산업 전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눈에 잘 안 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섰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바로 IMO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거의 1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됐어요. 2018년에 처음으로 전략을 만들고 2023년에는 목표를 더 높였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연료를 쓸지, 탄소에는 어떻게 가격을 매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원칙적으로 딱 승인이 된 거예요. 이제 10월에 도장만 찍으면 2027년부터 시행되는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다 된 밥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멈춰서게 됐어요. 2025년 10월 최종 채택을 위한 회의에서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거 1년만 미루자는 동의안을 냈는데 그게 덜컥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지했던 중국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회원국들은 아예 기권을 해버렸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계획을 유럽이 주도하는 신식민주의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거죠. 심지어 이걸 지지하는 나라들은 항구 이용을 막거나 제재까지 하겠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합니다. 친환경을 위한 국제 공조가 순식간에 강대국들의 정치 싸움터로 변질된 순간이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이거 다 끝난 걸까요? 글로벌 규칙도 없는데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시장은,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정치인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전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보세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규제가 흔들리던 바로 그 시점에도 HD한국조선해양은 LNG 이중연료 추진선 같은 비싸고 기술력 좋은 배들 수주를 거의 싹쓸이했어요. 덕분에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에 비해 2배나 뛰었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 시장은 이미 미래는 친환경이라는 쪽에 돈을 걸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HD현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한 행동에 나선 거죠. 2025년 8월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베트남 공장을 인수하는 2,900억 원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서 불과 4개월 만인 12월 19일 인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요. 국제 규제 연기가 결정된 지 2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HD현대 에코비나가 탄생합니다. 그럼 이 공장에서 도대체 뭘 만들려고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바로 독립형 탱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LNG 같은 친환경 연료를 담는 거대한 특수 보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게 배의 몸체랑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말 그대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입니다. 이 표를 보면 HD현대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원래 이 공장은 발전소 보일러 같은 걸 만들던 곳이었거든요. 이걸 사들여서 한쪽에서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 부품인 독립형 탱크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아시아 항만 시장을 겨냥해서 크레인을 만드는 핵심 기지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죠. 이건 그냥 인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완전한 방향전환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핵심은 이거예요. 불확실하지만 결국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할 때 다른 회사에 부품 좀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운명의 키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HD현대 베트남 투자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전 세계 조선업계 판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죠. 2025년 데이터만 보면 아직은 중국이 전체 수주량에서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국의 LNG 수출 확대 같은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이 LNG선 같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무섭게 되찾아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많이 만드는 양적 경쟁에서 누가 더 잘 만드냐는 질적 경쟁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D현대의 이번 결정은요, 그냥 공장 하나를 잘 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탈탄소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대담한 베팅에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산기지를 둔 베트남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겠죠. 또 LNG 다음에는 암모니아냐 수소냐 어떤 친환경 연료가 대세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기술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글로벌 정치가 혼란스럽고 앞날이 불투명한 지금, 그저 규칙이 정해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쪽과 이런 불확실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쪽, 과연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HD현대의 2,900억 원짜리 베팅은 그 답을 향한 아주 의미심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